안녕하십니까. 1과영득 최영도 원장입니다. 추석 명절 지금 3일이 아니라 거의 한 6일 정도가 되는 특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까지는 지금 중간고사가 명절 전에 있는지 후에 있는지에 따라서 텐션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긴장할 수뿐이 없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마 수능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수능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친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저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친구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친구들이 바로 이거 면접에는 고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추석 기간 중에는요, 대학 면접 어떻게 준비할지를 7개 대학교에 2024학년도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에 나온 면접 설명을 가지고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종합편으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대학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크게 5가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학교는 바로 중앙대학교입니다. 자, 중앙대학교 내용 보니까요, 제가 첫 번째로 넣은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설명 중에요, 대학 전공 수준의 이해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끔씩 가다가 야,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서 기출문항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경우는 대학에서 임의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 검증에서 활용할 때 본인이 쓴 내용의 바탕으로 이걸 그러면 안단 말이야? 라고 물어본 것이다. 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학생부에 있는 내용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요소를 보니까요, 학업 준비도, 학업생활 충실도, 인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아래쪽 보니까요, 중앙대는 서류 신뢰도 대신에 학교생활 충실도를 봅니다 정도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보니까 면접 준비 팁이 있는데요. 자, 본인이 경험한 건 말로 풀어내서 연습하기, 그리고 면접관이 되어서 면접관 입장에서 꼼꼼하게 읽어보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드러낸 표현 자제하며 말하는 연습하기는 굉장히 좀 위험한데 조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블라인드니까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번하고 4번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오류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그랬나봐요. 면접관 되어서 보는 것이. 밑에 내용 보니까요, 면접 시전실 연습하기,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대에서 뽑은 3가지 포인트라고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 면접관이 되어서 서류 꼼꼼하게 읽는 거 중요하다. 두 번째로 밑에서 학업 준비도, 인성 등등의 표현이 나왔지만 학업 역량, 전공 역량, 공동체 역량,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세 번째로 면접을 실전으로 연습하는 게 필요하겠다, 인 겁니다. 자, 또 다른 먹거리가 없나 찾아봐서 제가 두 번째로 넘어간 학교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자료 보니까요, 면접 평가에 재밌는 표현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창학 이념이 있습니다. 창학 이념. 한마디로 어떤 학교이냐인 거죠. 두 번째로요,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가지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요. 자, 정리하자면 네 번째로 창학 이념 준비.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왜 지원했고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생각해보자, 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논리적 사고력. 내가 표현을 논리적으로 하고 내가 사고를 바탕으로 내가 이런 활동들을 했으면 설명하기,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5가지 핵심 사항들을 2개의 학교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나머지 5개 학교로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자, 면접관이 되어서 서류 꼼꼼하게 읽기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가 있냐? 덕성여대를 보니까요, 덕성여대 가이드북에서 면접 문항 예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예시가 있는데요. 뭐냐면 2학년 사회과제 연구 수업 시간에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주제에 대한 이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선정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동아리 활동에서 유의미한 토론을 위하여 독서를 했다고 했는데 유의미한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친구들이 꼼꼼히 읽지 않으면요, 활동명 이거 뭐야? 라고 해서 활동명과 활동명에 대한 정의만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이었고 거기에 그 활동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가 쓰여져 있는지, 왜 이렇게 선생님께서 써주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꼼꼼하게 읽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셨죠? 자, 두 번째로 가봅니다. 인하대학교 내용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학업 역량, 전공 역량,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물리 학생부의 활동을 보니까요, 물리에서 이러이러한 이론과 이런 방법을 진행했다가 쓰여져 있어요. 그럼 단순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 적용되는 예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기동사는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마디로 내가 내 전공 분야에 있는 활동, 그리고 내가 학업 역량을 볼 수 있는 활동, 공동체 역량 활동에 대해서 학생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활동에 대한 전과 후,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경험했던 내용들을 마치 자기소개서의 한 단락을 쓰듯이 써보는 거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해야 어떤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 서류에 대한 검증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아셨죠? 두 번째 포인트 그래서 무엇이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으며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하나의 자소서 단락처럼 구체적으로 써보자 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로요. 숭실대학교 사례로 면접 실전 연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숭실대학교 입학 전형 가이드에 쭉 보니까요. 질문 찾기, 답변 연습, 모의 면접, 당일 준비, 면접 후 정리처럼 면접의 준비를 시간순으로 정리 좀 해놨어요. 그런데 모의 면접을 보니까요. 이러한 포인트를 넣어놨습니다. 답변할 때 어조는 어떤지, 시선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제스처가 경직되어 있지 않는지, 마지막에 중요한데요. 말이 막히거나 답변할 때 이 어려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는지가 있습니다. 자, 면접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요, 우리 친구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준비해 놓은 질문만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한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본인이 본인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면접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한지 전문가나 혹은 같이 면접을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현실 코멘트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약했다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라는 것을 개인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아셨죠? 자, 네 번째, 창학 이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광운대학교의 가이드북의 내용이 써명인데요. 자, 세 번째 거 보니까요. 학교 및 학과 정보를 미리 파악하기라고 써 있습니다. 자, 학교 정보도 중요한데요. 무엇이 중요하다? 학과 정보도 중요하다인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학과에 과연 어떠한 교과들이 깔려 있고 내가 어떤 수업을 배우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이 학교가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전공에 들어왔는데 2학년 때는 어떤 수업, 3학년 때는 어떤 수업을 들어가면서 내가 진로에 대한 성장을 하겠다라고 표현한다면 6개 학교 중에 하나로 우리 학교를 바라보는구나가 아니라 이 친구가 정말로 오고 싶은 학교를 바라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논리적 사고력 인 건데요.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거는요. 상황을 단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국대학교에서 나와 있는데요. 면접 예상 지문을 만들 때 보는 것처럼 스텝 1, 2, 3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가지고 포인트 잡을지를 바라봤다면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지식을 확장시킬 건지, 진로에 관해서 깊이 표현할 것인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논리적이고 사고적이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학교 면접관이 봤을 때 이 친구는 충분히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전공에서 이러한 뜻을 펼칠 수 있겠구나. 두 번째로요. 내 말을 알아듣겠구나 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내가 이 활동을 하는데 이런 선택을 한 게 타당하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한 이유가 이 전공을 하기 위해서임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랫동안 쭉 공부를 해왔던 것을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이거 외에 지금 위에서 방금 전에 보셨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답을 얼마큼 논리적으로 하는가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어떤 친구인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관점을 설명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점만 명확하게 갖고 있다면요,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향대로 새로운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 5가지의 사항들을 보면서 면접 준비를 진행해라. 그리고요, 방금 제가 여러 가지 대학에 면접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들어가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요, 그 대학에서 어떤 것을 중점으로 보는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요강들을 살펴보시면 방향이 좀 더 잡힐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내가 면접관과 학생부의 정보를 가지고 결국에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른 부분에 내가 어떻게 답을 맞히지? 어떻게 쉽게 얘기하지? 라고 하는 편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학생부를 읽고 내가 조금 좀 궁서체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어른스럽게 얘기하자면 명확하게 학생부에서의 내용을 어떻게 면접관에게 설명할 것인지를 긴 시간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면접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모두 면접에서 좋은 성과 얻길 바라고요. 화이팅입니다.